오메 환장하네. 오메 미치겠네 그럴 뻔했어. 박수 치는 것도 벌써 잊어먹었어. 아니 오메 미치겠네 할 뻔했다니까. 평상시 미치니까. 그, 지난주에 내가 끝까지 네. 봤는데 예. 내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거의 종횡무진. 에이, 썩어. 아이고. 근데 그 지난번에 여기 앉았던 그 최사카 씨, 당신은 누구세요? 오메 환장하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래된 거, 이 골동품이 아니야. 오래됐다고 골동품인 건 아닌 거지. 예, 그래서 우리 학교가 오래됐지만 절대로 골동품은 아니다. 그럼 이 굉장히 값어치 있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한일의 정신은 앞으로 미시오! 미시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다 모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거를 함께 나아가자 할 때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 미는 일이야. 미는 일. 다시 한번. 미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섬에 이제 그 절벽에 서 있을 때 최사카 씨 뒤에서 밀기로 했어. 그나저나 참 기특의 연타네. 하기야 뭐 할 일 없으니까 맨날 방송에서 뭘 할까 이렇게. 그 하여튼 뭐 그거라도 한일의 자산이라는 걸 인정해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하면 미시오 데이. 미시오 데이 라틴어야 라틴어. 미시오 데이 신. 데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미션이라는 말이 거기서 미션에서 나오고. 그런데 미션이라는 말이 선교란 말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사역 이렇게 보는 게 낫다. 선교라고 그러면 좀 좁혀지니까. 그래서 이제 미시오 데이. 그러면 오늘 주제가 이런 주제라고 한다면 아니야. 목욕이라도 좀 하고 이건 지난주 그러니까. 미시오. 지난주에 갑자기 경건해지니까 한 5년 만에 저기로 갔어. 저기 사우나를 한번 갔어. 어느 교회 거기 민원 들어왔겠는데 막혔다고. 어느 교회를 갔는데 주보에 봤더니 9시 11시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일찍 출발해갖고 9시 예배인지라고 갔더니 장로님이 왜 이렇게 일찍 오셨냐고. 그래서 11시 예배라고 한 번밖에 없다고. 그러면 놀고 오겠다 그래가지고 5년 만에 11시에 갔더니 또 예배는 끝나고 없었죠? 내가 끝냈지. 근데 그 교회 참 또 기특하네. 이런 구약을 갖다가 또 이렇게 또 써먹으려고. 그래서 이제 이 머리가 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야. 근데 나를 소개해준 양반이 강머시기가 있잖아 거기 군산인데. 그러니까 이제 수염 기르는 거를 지난번에 얼핏 봤는데 수염 기르는 줄은 몰랐던 모양이야. 수염도 길렀어 그랬더니. 깎고 와 그래서 깎을 게 아니야. 그래서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갔더니 난리가 났어. 멋있다고. 스타가 왔다고. 여기에 그 힘입어 가지고 오늘도 뭘 하나 들고 왔어요. 지난주에도 뭘 하나 들고 왔는데 영쓰네. 영쓰고 있어 진짜. 명품이. 이거 뭘 들고 왜 들고 왔을까? 방송하고 상관없어. 자랑하려고 들고 왔어. 자랑하려고. 내가 이제 그 기타를 참 좋아하는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귀가 이게 갈수록 디지털 음악이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 쪽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도 오래 받는 게 참 힘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쭉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진공관 앰프 조립하고 그 다음에 턴테이블 해가지고 이제 그거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난번에 가져왔던 그 카세트 테이프 그거. 근데 이게 오디오의 극강은 이거 릴 투 릴 테이프 플레이어라고 레코더라고. 근데 요거가 옛날식으로 말하면 지금의 이게 MP3 기계인 거야 이게. 요걸 들고 다녔어. 기자들이나 뭐 그 인터뷰하고 그럴 때 요거 들고 다녔어. 아직 여기 마이크도 들어있고 이제 그러는데
여기 보면 이제 뭐 관심 없으니까. 마이크. 이 안에 이제 코드도 들어있고. 예. 구경하라고. 이럴 때 자랑하는데 한번 그 저기 어디 용산 갔다 왔어요? 용산에 없어 이런 거. 그래요? 용산에서 못 사. 근데 하여튼 요게 이제 이 안에다가 이 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게 릴 테이프 요게. 이게 크기가 이제 이게 5인치야 여기가. 네네. 여기다 총 크게 이제 7인치짜리가 있고 방송국이나 이런 데 쓰는 거는 10인치짜리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거는 이제 7인치. 네. 요거는 이제 휴대용으로 가볍게 들은 건데. 네. 이게 참. 지금 녹음돼 있나요? 이게 내가 이게 5인치 릴 테이프로 구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구했어. 이게 몇십 년 된 거야. 이것도 몇십 년 됐고, 이것도 몇십 년 된 건데. 네. 이게 무슨 곡인지 알아? 누가? 칼맨이야. 와인을 한 잔 먹고 이걸 들어야 되는데. 와인이 뭐야? 소주 한 잔 먹고. 그러면 여인이 있어야 돼 이거. 여인이. 그 미친놈이야. 여인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몰라? 신나네. 우리 몸이 환장하겠네가 갈수록 수준이 좀씩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높아지는 게 아니지. 야, 이거 뭐 때문에 들고 나왔다고? 네. 자랑하자. 나 이런 거 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것도 있어. 그런데 가져오지 마요. 맞아. 이제 갖고 올 게 없네. 다음 주부터 이제 갖고 올 게 없어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 요거를 내가 이야기하는 까닭이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주제가 하이테크인데 하이 터치가 중요하다. 하이 터치의 하이. 어떤 우리 최 작가는 또 하이 터치 그러면 나지 뭐 그런 생각을 나는 할 텐데. 하이 로야. 어디 갔을 거 보자. 난 하이가 아니고 로다고. 로? 로. 로가 뭐야? 로? 이 조로? 그런데 19금이 조로? 조루? 근데 하여튼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게 있다 이거야. 102년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가져온 이 한일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이 하이테크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누릴 수 있는 하이터치. 그 아날로그적인 그 감성. 이런 것들이 우리들한테 굉장히 소중하고 우리는 그거를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신이 똑바로 바뀌어야 되는 정신이. 무슨 정신? 창업 정신. 창업 정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창학 정신. 그래서 또 하나 갖고 왔어. 어디 갔냐? 사업자 등록증인가요? 네. 사업자 등록증을 나한테 주면 여체 이체 요거를 나 이거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 우리 언제 한번 우리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이 책 가지고 정말 우리 대학을 운영하는 어떤 근간 이런 걸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 안에 실제로 굉장한 게 들어있어요. 스타벅스가 우리나라 들어오기 1년 전에 이 책이 번역돼 나온 거예요. 요즘에 좀 한 번이 좀 다르게 나오는데, 근데 이게 그 제목이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담긴 성공 신화잖아 이게. 근데 이게 그 원 제목이 그게 아니에요. 무슨 책이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성공이라는 말이 거기에 붙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봐봐요. 밑에 이게 원 제목이야. Pour your heart into it. 네 마음, 네 몸, 혼을 거기다가 쏟아 부어라 이거야. 화살처럼 넣어라. 이게 얼마나 이게 좋은 말이야. Pour your heart into it을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담긴 성공 신화로. 우리는 성공을 안 집어넣으면은 안 되는데 우리 학교의 그 절대적인 정신은 뭐라고? 창업 정신 중에 하나가 섬김이 아니라
내가 참. 그렇지. 근데 요거를 진짜 이 스타벅스 요즘에 한국의 스타벅스 이런 걸 떠나서 원래 스타벅스의 창업 정신, 네. 원래 스타벅스의 창업 정신을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현재 스타벅스 회장이 원래 스타벅스를 만든 게 아니에요. 스타벅스라는 회사가 있었어. 시애틀이라고 하는 곳에 스타벅스 회사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일종의 그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형태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몇 군데 이제 지점을 한 서너 군데 두고 있는 정도. 근데 그 이상 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이제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커피 좋아하는 거 같잖아. 근데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커피 진짜 다른 것도 그렇지만 진짜 싸구려입니다. 커피가 덩킹이 나는데 옛날에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에 진짜 싸구려 내려가지고 시커멓게 되는 커피 있잖아. 이게 옛날 드립방식으로 돼 있는 거 커피 메이커에 그거 먹는 거야 그거. 근데 커피도 굉장히 뭐 저렴한 값에다 파는데 이 커피 원두가 좋겠어요.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럽에서 이민해 온 사람들, 특히 이제 프랑스, 이탈리아 뭐 이런 쪽에서 이민해 온 사람들은 자기들은 커피를 정말 좋은 커피를 먹었잖아요. 와서 보니까 미국에 커피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급 원두 커피를 어디서 구입을 해 와야 되겠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라. 그래서 그 고급 원두 커피를 좋아하는 매니아들을 위해서 고급 원두 커피를 가져다가 볶아서 이게 판매를 해주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스타벅스 회사예요. 그래갖고 이 회사는 원두 판매 회사야.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원래는 글로벌 회사의 부회장이거든. 근데 이 빨대기로 돼가지고 이 드립하는 커피를 드립하는 기계를 한 50대씩 어디 시애틀 거기서 주문을 해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어떤 회사일까? 그래가지고는 일부러 휴가를 내가지고 시애틀 그로 간 거야. 스타벅스 본사로 갔어요. 본사로 가는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양반이 아주 감동이 되는 거예요. 건물 안에 딱 들어가서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경건한 분위기인 거야. 아니, 그래서 스타벅스가 그래서 취한 것이 교회와 같은 경건함.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제 커피 이렇게 가고 이 사람들은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는 게 거기서 일하고 있는 게 거의 성직자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거 보고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 만나보고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완전 거기에 뽕 빠져가지고 글로벌에서 부회장 자리를 내놓고 여기로 오겠다고 그러니까 회사가 반대를 했어.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 원치 않는다. 우리는 당신은 들어와가지고 회사를 분명히 키울 텐데 우리는 원치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안 뽑아주겠다는 걸 억지로 해가지고 글로벌 회장 부회장 자리를 내놓고 갔어. 근데 결국에는 거기서 부딪혀가지고 이 사람이 나오게 돼요. 네. 나오는데 희한하죠. 그 스타벅스 시애틀 거기에 본점에 이제 자기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경영진들하고 경영 원칙이 안 맞아가지고 틀어지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 왼수지. 왼수가 되냐 형제 사이도 원수가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뭐냐 그러면 우리는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할 수 없이 하워드 슐츠가 그러면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회사를 키워 나가겠다고 생각을 하고서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돈을 받아 이게 모금을 해야 되잖아 이제. 제일 먼저 돈을 투자해 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스타벅스 그게 사장이었던 거예요. 너하고는 이 회사 운영 방침은 다르지만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또 좋은 거다. 그래서 그 사무실 계속 쓰게 해주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회사를 사요. 그런데 이제 이 그 하워드 슐츠가 그 어떤 기간에 커피의 본고장을 간 거예요. 이탈리아를 갔어. 이탈리아를 가가지고 거기서 에스프레소를 맛본 거야. 네. 맛본 적이 없어. 미국에서 에스프레소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스타벅스 회사는 커피를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커피 원두를 판매하는 회사야. 네네.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우리 같은 에스프레소 전문점이 커피 전문점이 없는 거예요. 집에서 끓여 먹었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탈리아 가가지고 길거리에 노천 카페나 이런 데서 있고 거기에 이제 전문적인 커피를 이렇게 대접해주는 바리스타를 본 거죠. 네. 아, 이 바리스타가 이게 진짜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거기서 각자 사람들 만나서 단골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고 안보 묻고 종교 뭐 온 방면의 모든 지식을 갖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또 취향이 이렇게 일종의 정해져 있으니까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뭐 오면은 딱 만들었다 딱 내주면서 뭐 딸내미 아프다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걸 보고서
야, 이 커피를 통해서 이런 걸 하는구나. 집에서만 먹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렇게 돌아와서 스타벅스를 인수해가지고 오늘날의 커피를 만든 사람. 그러니까 이런 걸 읽고서 얼마나 빠졌겠어.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말한 하이테크, 하이터치 막 그런 이 스타벅스 이야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다녔어. 이 스타벅스 이야기를. 네. 그래가지고 스타벅스가 이제 이대 쪽에 하나 들어오고 대학로에 하나 들어와. 대학로 가서 살았어 그냥. 그 스타벅스 거기에 가가지고서 네, 그런 정도로 빠져있고. 신대원 시절에? 신대원 조금 지날 무렵이었을걸. 그러니 학생들한테 가르친 것이 뭐가 있겠어. 바닥이 나가지고. 스타벅스 이야기 나오고 스타벅스 커피 이야기 나오고 내 혈액형은 C형이다. 그래서 학점도 C만 주고 룩기나 이야기하고 뭐? 오메 맞았네. 자, 그래서 어쨌든 뭐가 중요하다고? 창학 정신이 중요하다. 우리 창학 정신이 뭐라고? 미시오. 미시오. 그래.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학교의 창학 정신이 뭐냐,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될 가치가 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 이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 예. 뭐 제가 이야기할게요. 뭐 그 부분은 예를 들자면 우리 학교 교육 이념이나 목표가 인성, 지성, 영성을 겸비한 지역사회나 교회 엉성 아니어서 엄성 지도자를 그렇게 양성하는 또 성김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거다. 그런데 뭐 몇 주 전 그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교회 현장을 나가 보니까 우리 학교 출신 예를 들자면 신학이든 사회복지든 목회자가 됐든 사회복지사가 됐든 우선 전문 지식 이전에 인성을 먼저 갖추어야 되겠다. 그쪽에서도 바라는 것이 전문 지식도 전문 지식이지만 그 이전에 인성을 좀 갖추는 그런 사람이. 그럼 인성을 갖춘 사람은 예를 들면 조인성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이름도 바꿔 최인성, 이인성, 서인성.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강의실에서 요구하는 건 실용적이고 평가 위주의 강의를 주로 설계하고 또 한 학기가 끝나고 나면 A, B 이렇게 그냥 점수 끝난 걸로 우리 교수 대부분은 한 학기를 마무리했다. 또 학생 대부분은 다 이루었다. 이러한 이 현실인데 학생들은 죽는 거야? 다 이렇다 그러고. 그 애들은 예수가 아니니까. 그런데 사실은 강의실 안에서 인성이라는 것을 딱 직접적으로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서 교수님과 항상 고민한 게 교양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강의를 설계하고 진행하고 평가를 하고 또 이 사후에 어떻게 학생을 관리하면서 그래야만 인성을 이렇게 회복하는 그러한 인재를 기를 수 있겠는가. 근데 이게 막 무슨 어떤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인성이라는 것을 무슨 계량적 수치적으로 수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보이긴 보이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학습이 교과목에 따라서 학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개별적인 리포트도 중요하지만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또 협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해내는 것 또 우리 자소서를 쓸 때도 대부분 어떤 유형의 자소서를 묻냐면 자소서는 자신을 소개하는 글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묻거든요. 자소서란 말도 있어요? 난 주무소서라는 말도 있어도 자소서는 뭐 과거에는 제가 그런 이야기에 일일이 대응을 했는데 대응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 보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만약에 기아가 우리 센터에 와서 또는 교회 사역 현장에 와서 이러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음. 경험한 음. 그러한 어떤 이 공동체 생활 또는 여러 사람이 같이 협업한 경험, 동아리 활동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700자 정도 서술하시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까지는 개별화된 혼자 된 단독자로서 막 혼자 열심히 리포트 쓰고 혼자 교수님과 좋은 관계 유지하고 막 그래서 점수를 받은 학생은 그 문제를 예를 들자면 실제적으로 공동체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써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 기업에서도 요즘은 영어나 전공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하는 게 인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인성을 어떻게 보냐면 토론을 시키는 거죠. 5인 정도 해서 주제를 주고 토론을 시키면 막 혼자서 잘난 체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이런 데서 이제 이 스타벅스에 대해서 지금 뭐 거의 3분의 1을 저도 빨리 이야기하고 넘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이제 막 다른 사람 이야기는 안 듣고 자기 이야기만 한다거나 뭐 이런 정도를 통해서 이제 그래서 우리 학교 교양도 우리 서 교수님한테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이게 한두 교수가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강의하는 교수나 거기에 복무하는 여러 시간 겸임 교수들이 좀 자주 모임을 갖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해 나가면 학생들 대부분이 우리 한일장신도 온 학생은 거대한 지식의 산을 오르려고 하기보다는 아유, 우리도 힘들어. 예.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것을 한일장신대 왔더니 존재감으로서 인정해주고 또 보듬어주고 사랑받고 이곳에 오니까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러한 어떤 존재감을 이렇게 시켜주고 자존감을 높여주면서 그런 절차가 끝났을 때 이제 당사자는 내가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해봐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때 이제 깨우치고 비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경험을 해봐야.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창업 정신에서도 뭐 서석평 선교사가 그런 헌신하고 또 낮은 자들, 소외자를 이렇게 섬겼을 때는 바로 그 바탕에 예수님의 그런 어떤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런 미시오 이 정신이었지 않겠느냐. 미시오. 앞에 놈을 밀어버려. 뭐 그랬던 이야기 있잖아. 잘 나가라고 밀어주는 배가 이제 그 부서져 가지고 난파돼 가지고 이제 운명조끼를 타야 되는데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배워놓고서는 그냥 밀었다는 최고람 이야기도 시리즈. 근데 하여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랬을 때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이거를 그냥 미사여구 정도로 생각하고 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성공이 뭐냐 또 섬김이 뭐냐 그랬을 때 그럼 우리는 그러면 섬기기만 하고 그 섬김 자체의 어떤 성공 여부에는 관심이 없느냐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열심으로 해서 섬김의 성공을 이루어야 될 텐데 실질적인 내용이 어찌 됐든 간에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하게 하지는 말자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면에서 진짜 내실도 있고 실질적인 진국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자. 그게 이제 우리의 정신이라고 그런다면 어찌됐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어디에서 가든 쟤는 한일 출신이야. 한일이라고 하는 공장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제품은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런데 안에 이게 규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엉망진창이 되면 이거는 공장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잖아. 그 대표적인 제품이 하나 나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쟤는 딱 보면은 한일 출신이구나. 입에서 딱 나오는 게 성김이 아니라 성공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일들은 바로 미시오
데이다. 데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미시오. 예, 그래서 요거를 철저하게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근데 여러분 이야기하지만 하이터치로 이루어져야 되는 텐데 우리 학교가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표어와 구어화 정도로 생각을 하고서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또 내가 이 스타벅스 이야기를 하나 해줄 수밖에 없는 게 뭐냐고. 아까는 서론이야. 요게 진짜, 요게 진짜. 아까는 안 했어도 되는 이야기야. 본론을 하지 말고 결론만. 결론만. 네. 그게 뭐냐 그러면 스타벅스의 창업 정신이 뭐냐 그러면 커피로 사람들을 하나 되게. 커피로 사람들을 하나 되게 대화 나누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바리스타라는 존재가 굉장히 좋은 존재예요. 근데 우리나라 커피숍을 가고 뭐 어디를 가봐도 바리스타들이 손님이 와가지고 커피 타주는데 바쁘냐라고 앞에 누가 왔다 가는지를 몰라. 일종의 목회를 하는 거예요. 바리스타가 사람과 대화 나누고 요게 바리스타 역할. 여기에 이게 퐁 빠진 거야. 야우드 슈츠가. 그러면서 어쨌든 사람을 커피로 하나로 만들고 대화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거든.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걸 뭘로 이루느냐. 커피로 이루는데 이 커피를 좋은 커피를 제공하잖아. 최고의 원도를 최고로 신선하게 제공하자. 그래서 이제 이 스타벅스가 하워드 슐츠가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바꿨잖아 지금. 이 원두 회사에서 커피 이 에스프레소 제공하는 회사로 이제 바꿨는데 바꾸면서 설치한 게 뭐냐 그러면 온도계. 온도계. 그래서 일정한 온도. 그다음에 정수기를 다 설치해 줬어. 깨끗한 물에다가. 그렇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 최고의 품질의 커피를 수입을 해다가 신선도를 높여야 되잖아. 그 커피는 일주일 지나면은 신선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일주일 지난 커피를 전부 다 양로원 폐기는 안 하고 아까우니까. 그래도 이거는 이제 민감한 부분인데 우리도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양로원이나 이런 데다가 보내요. 그리고 이제 그 스타벅스 이름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하자 다른 나라에서 스타벅스를 요청을 한 거야. 근데 지금같이 현지에서 이게 이제 로스팅하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여기서 이거를 볶아가지고 보내면 특히 이제 이 스타벅스의 그 볶는 기술은 이거 아주 강대전이라고 그래요. 시커멓게 볶는 거거든요. 거의 수처럼. 그게 이제 이게 하나의 특징이야.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로 색깔에 이제 갈색부터 시커먼 이게 시커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서 보내면 일주일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가면 이미 이제 이거는 원래 신선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외국에 안 보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각 현지에서 로스팅을 하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졌는데 그렇게 했거든. 근데 어느 날 콜롬비아에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원두가 그냥 완전히 몰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원두값이 엄청 올랐어. 그래갖고 커피 회사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게? 커피 회사. 그렇다고 커피 값을 올릴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들은 싼 원두 사다가 그거를 그 값에 제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스타벅스도 이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원두 사다가 값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방법을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좋은 원두가 있으니까 싼 거 들여다가 값을 대충 맞춥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회장이나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사는 사람들이 잘 알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는 알지 않냐. 우리가 이 회사를 세운 목적이 가장 좋은 원두를 신선한 데에 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제공해서 그들이 그걸로 하나가 되게 만들자는 건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쓸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최고의 원두를 사다가 원래 가격에 맞춰서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쭉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망했을 텐데 다행히 일찍 끝났어. 그래 그 고비를 넘긴 거예요. 이건 조금 이제 극적인 드라마틱한 요소가 들어있다고 보지만 난 거기에 감동이 되는 거야. 감동. 거기에 감동돼가지고 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저기 이제 그 차나 우리나라 다래 문화나 지금 다래 딱 떠오르는데 발음을 잘해. 다래인 줄 알았어. 녹차 우리 전통 녹차를 마실 때도 보면 물 온도가 중요하고 물 자체도 중요하지.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원래 녹차를 언제 따가지고 어떻게 이걸 볶아서 관리했느냐. 우전. 그 방금 커피하고 똑같은데 그리고 그걸
이렇게 이제 닭위에다가 해서 물 온도를 맞춰서 이제 그 우러내면서 서로 대화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커피를 놓고 이야기하듯이 차를 놓고 그러면 대화가 이제 굉장히 진지하죠. 진지하죠. 얘가 이 싸가지 없는 놈. 원고에 없던 이야기가 나오면 어디 술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게 그냥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이 차를 마실 때도 보면 내 잔을 딱 비울 때 되면 상대가 이렇게 따라주는 경우도 있고 내가 내 잔을 채우는 과정도 있어요. 그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상대한테 따라줄 때 상대가 그것이 불편해하면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그 닭이의 잔을 본인이 따라 먹기 좋을 정도로 딱 돌려주고 아주 섬세한 하나하나까지 그게 A라는 거죠. 아까 바리스타가 그 역할을 커피에서는 하지만 차 마실 때는 차 마신 사람이 다 바리스타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또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우리가 고깃점에 가서 고기 구워 먹는다. 그러면 또 지자랑하는 놈 있잖아. 내가 제일 잘 구워. 여기. 네. 최사까지 진짜 고기를 거기는 제가 그래갖고 가면 일단은 우리가 맡겨버려요. 불 조절하고 뭐 이런 모든 걸 막 그리고 그 일종의 섬기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내가 한일장신대 있으면서 내가 섬기는 걸 배워서 그렇다니까. 아유, 거기 한 번도 안 뽑았잖아. 누구한테서 배웠을까? 근데 그 진짜 머릿속에 딱 그려지네. 이게 다 그 우리 어디 다원에 그 가가지고 그 앉아가지고 이제 옛날 그 뜨뜻한 방구석에 앉아가지고는 그 상 넣고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제 따라서 먹는 좀 그런 분위기 그런. 하여튼 우리가 뭔가 이렇게 우려내서 우려내야 할 우리 학교의 진정한 정신과 가치가 뭔가 여기에 우리 항상 좀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아까 말한 대로 딱 보면 쟤는 한일 출신이야. 한일 표가 딱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102년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자 우리 학교가 몇 년 됐다고요? 102년.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오메 환장하겠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미시오. 네, 요거를 그렇게 좀 소중하게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이분은 근데 실감을 못한다 이게 실감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근원적인 학교의 창학 정신이 뭐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찌 됐건 성공이 아니라 성김이다. 우리는 진짜 뭐 그 섬기면서 뭐 실패하고 뭐 찌질해 보이고 그러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남의 눈에 보이는 뭐 그런 그 비좀 개살구가 아니라 진짜로 뭔가를 이뤄내는 그런 진실한 삶을 우리는 살 거야. 그런 어떤 뚝심을 가진 진국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이건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의식을 갖고 미시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딱 보면 그 결정을 이 뭔가 이렇게 좀 어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듯한 장식적인 이런 쪽의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진국 같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우리가 그런 정신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를 이렇게 얼핏 보면서 이제 한 게 뭐가 있냐면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막 이야기가 나와요. 논란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은 다수결로도 잘 안 되잖아. 교회나 이런 데서 마음에 안 들면 나가고 이런 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보면 나중에 이제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지면 나중에 소수 의견이 된 사람도 이제 존중을 해주지만 이 사람 스스로가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서 하는 공식적인 말이 있어요. 나는 몸이 아닙니다. 그 말은 자기 철회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난 지체라는 거지. 나는 마음에는 안 들어도 이 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다는 거, 그 근본적인 정신으로 이걸 결정을 한다 그러면 나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 예를 들어 입학의 어떤 그 원칙을 정한다, 뭘 한다. 그랬을 때에 그때에 적용되어야 될 논리가 바로 뭐냐? 그때 적용되어야 될 한일의 정신, 창학 정신이라는 거지.
정신이 없어. 아, 지난번 그게 아쉬워. 앞으로 오지 말고. 내가 그 최작가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 방송을 할 때 네. 화요일 날 제가 어쩔 수 없이 울산 아가씨 때문에 한두 번씩 빠져야 할 수가 있어. 아, 오메 미치겠네. 아이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정하자고. 지난번 최사까지 훨씬 나아. 옆에 뭐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내가 또 얘는 말도 없었어. 오케이. 우리 맞박은 네.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냈어요? 그래. 엄청 바빴을 텐데. 뭐 다들 저보고 바쁘시다고 하시는데 아니 뭐 여러 가지 얼핏 들어봐도 도대체 뭐그 도움이 일도 안 되는 것 같아. 말년됐다고 이제 모든 거 다 맡기고 완전히 갑질, 최갑질. 나 을당해. 자, 진짜 봄이 오는 것 같아요. 오늘 날씨로 보니까 네네. 벌써 낮 기온이 16도쯤 되고 봄도 오고 그러는데 꽃도 이제 피어나고 하늘도 이제 밝아지고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한일은 없는 것 빼놓고는 다 있다. 없어야 할 게 딱 하나 있다니까. 어쨌든 근데 이제 한일에 없는 것들, 예를 들면 우리 학교가 뭐 캠퍼스가 그렇게 아름답다거나 계단이나 이런 걸 보고 화장실이나 시설이 좋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건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될 문제지만 그러나 그런 그 취약한 점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 한일은 한일에서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그건 고귀한 정신과 가치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준 높은 자만이 깨우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에 있어서 한일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2년이라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거잖아. 102년이 안 된 학교는 말하지 말라고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102년은 돼야 역사와 전통을 이야기할 텐데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고 전통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아야 될 것이고 저 다음에 물려줄 전통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눈에도 좀 보이기도 하고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서서평이 우리의 어쨌든 내세울 만한 거고 또 다른 사람들도 개발해야 되겠지만 뭐 이제 학교에 시험 보러 온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 데려다가 앞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껴안고서 같이 사진도 찍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정신들을 이렇게 남겨주는 게 어떨까 어떻게 생각해? 우선 그 이전에 우리 그 이도사님께서 각성해야 돼. 각성해가지고는 안 될 일이 되고 아니고 한 달치 연금을 여기 우리 그 오묘 환장하겠네 재단에 우선 헌금을 하시죠. 재단이 어디가 있어? 재단. 재단?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 바로 쫓겨나. 그걸로 간신히 지금 그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저기 쫓겨나도 저기 진리관 화장실 깨끗이 청소해 놓을 테니까. 뭐 여하튼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우리 이도사님하고 이렇게 방송을 좀 여러 차례 했잖아요. 엄청 많이 했지. 뭐저 기억에는 기억에는 몇 번이야. 그런데 정말 그 좀 현실적이고 또 상당히 건설적이고 우리한테 상당히 지금 절박하게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요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한일의 한 점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도 느끼고 더욱더 빼야 될 점이야? 애정해야 되겠다는 또 애교심도 요즘 부쩍 생겼어요, 사실.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좀 말되지 않는 우스갯소리를 좀 하고 그랬지만 진지하게 모처럼 처음으로 고백하자면 어떤 분이 이렇게 학교 연한이 차서 은퇴하셨는데 이렇게 세종서 여기까지 내려오셔서 학교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방송하시고 또 시간 투자하고 그런 사람이 없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한일장신대 모든 구성원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감사드리고
그다음 총장님이 지금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음에 표창장이라도 하나. 배가 시원찮으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감사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오메 환장하네. 환장하네. 앞으로 미시오. 미시오 섬김이 아니라 그거 이렇게 안 나오네요. 잘 나가다가 왜 이렇게 또 끝인가요? 하시네. 이 책은 좀 빌려줘요. 내가 지금 읽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책을 가져. 아이고 가져. 아니 이거는 가져야지. 나는 그 인생의 5권 책 속에 드는 책 중에 하나라고. 책도 좋은 출판사에서 나왔구만. 가명서. 지금 저 김영선, 그 김영선.